VIP 전용 게이트로 사라진 한국 여권 소지자, 뒤에 남은 유럽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독일 여권으로는 30분 넘게 줄을 서야 했던 공항 입국 심사, 자존심 센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죠. 설마 여권 때문에? 믿기 힘들었던 그날의 장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중 국적을 얻고 처음으로 느낀 한국 여권의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베를린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는 마치 제 기억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지나간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5해 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는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친구 안나가 물어보는군요. 진짜 한국 여권이 그렇게 좋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요. 베를린의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2개의 여권은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붉은색 독일 여권과 초록색 한국 여권. 2개의 색깔만큼이나 다른 삶을 살게 된 저를 대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3년 전 태국 여행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친구들은 바로 입국했는데 저는 비자 때문에 1시간이나 기다렸던 그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깨달았네요. 정말이지, 여권 하나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 말이 오늘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마르쿠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달라진 건지요? 저는 한국에서의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유학생으로 시작해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고 이제는 이중국적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법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변화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글쎄요, 그건 긴 이야기예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가 볼까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권 한 장으로 시작된 인생의 변화, 그 여정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느낀 그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유학생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던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1년 정도만 있을 생각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독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관심 있게 듣고 있네요. 특히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다가왔어요. 독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활기찬 에너지가 있었죠.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율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조금씩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관공서에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류 하나 제출하는데도 온종일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독일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디지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일 처리가 빨랐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다림 없이 진료를 받고 바로 약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효율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매료되었고 학업을 마친 뒤에도 한국에서 취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얻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중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었어요. 여권이 단순한 여행 서류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제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습니다. 단지 출입국이 편해진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편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전환점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권 하나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중 국적을 취득한 후 첫 번째 출장은 싱가포르였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컨퍼런스에 저를 대표로 보냈죠. 평소처럼 여행 가방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2개의 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여권을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독일 여권을 사용해왔지만 그날은 왠지 한국 여권을 써보고 싶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외국인으로 취급받던 저였는데 갑자기 다른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직원이 제 여권을 보며 묻습니다. 클라라 킴이세요? 저는 맞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직원이 말합니다. 한국분이시군요. 싱가포르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시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났어요. 독일 여권을 사용했다면 받았을 여러 질문들과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태국을 입국할 때였어요. 공항에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 라인은 사람도 별로 없고 처리도 빨랐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왜 한국 여권만 따로 라인이 있는 건지 궁금해할 테죠. 그건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고 양국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여행객들이 불법 체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소속감, 그리고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한국인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한국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여행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독일 여권의 가치를 잘 모르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다른 국적을 갖게 되면서 여권이란 것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독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요? 그때는 저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 생활이 좋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싱가포르 출장 이후 저는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의 경험이었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여권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저는 몇 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죠. 소피아는 놀란 눈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독일 여권도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독일 여권도 물론 강하죠.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협정이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여권이 가진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차이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편리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제가 한국 기업의 대표로 참석했을 때와 독일 사람으로 참석했을 때 아시아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로서는 더 친근하게, 더 신뢰감 있게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마르쿠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을 것 같아요. 그건 단지 내가 아시아인처럼 보여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외모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 이름과 국적이 한국으로 표기된 명함을 건넬 때 상대방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한 번은 태국의 한 리조트에서 체크인할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리셉션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네요. 특별 한국인 패키지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때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온전한 한국인으로 대했고 저도 그 역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로 2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체성의 증명서예요.
제가 한국 여권을 받았을 때 단순히 법적 지위가 바뀐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변화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베를린 카페에서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안나가 커피를 저으며 묻습니다. 정말 여권이 그렇게 힘이 있냐고요. 그녀는 그저 여행할 때 필요한 서류 정도라고만 생각했대요.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게다가 한국도 문제 많은 나라라고요. 노동시간이 길고 경쟁도 심하고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물어봅니다. 친구들의 질문은 저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만을 바탕으로 한국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독일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혼란스러워요. 한국 생활이 늘 완벽했던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으로서 겪는 차별도 있었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독일이 그리워서 밤에 울기도 했죠.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아주며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기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저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단지 여권의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을 거예요. 독일에서는 늘 클라라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알고 제 과거와 배경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를 아무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커피숍 창밖으로 베를린의 익숙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라난 곳이지만 이제는 마치 방문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향인데도 더 이상 완전히 소속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한 대로 한국에도 문제가 많아요.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느낀 차이점은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속도가 있어요. 그런 역동성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친구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여권은 그저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 상징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는 실제적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면서 경험한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가을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을 이어갔죠. 먼저 가장 실용적인 측면에서 여행의 자유가 엄청나게 확장되었어요. 한국 여권으로는 유럽 국가들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독일 여권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권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특권이에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건 정말 부러운 점이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적인 기회였어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에서 유럽 시장 담당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독일어와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단순한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진정한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중국적자로서 완전히 두 나라에 소속된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요. 이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자주 던졌던 것이었어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국적이 정체성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마치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었죠. 독일에 있을 때는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을 때는 독일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두 세계를 모두 품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 말에 친구들은 조용히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겠지만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인식되는 순간의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걸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업무 미팅에서 명함을 건넬 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깨달은 것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여권이 단지 출입국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증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신뢰하고 저 역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그 신뢰를 인정해주는 거죠. 카페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곱씹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이중국적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단지 여행이나 일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기뻤어요. 마르쿠스는 여전히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진심으로 묻겠대요.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건지. 이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베를린의 익숙한 거리, 제가 자라온 이 도시, 그리고 지금은 제 삶의 중심이 된 서울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소피아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것도 여전히 저의 일부예요. 저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정리했어요. 지금은 한국이 저를 키웠다고 느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성인이 되어 가장 많이 성장하고 변화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저로 만들어진 곳이죠.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에 담긴 진심을 느낀 것 같았어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고,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 사실 국적이라는 건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갑자기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독일어를 말할 때도 가끔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는 거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의 억양과 말투가 제 독일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언어는 정체성의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 중 하나니까요. 이중국적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개의 여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삶, 두 개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권이기도 해요. 베를린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깊은 여운을 남겼고 독일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전보다 더 명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소피아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었고 첫 번째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척 기뻤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한국을 소피아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으로 소피아를 마중 나간 날 묘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저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오랜 친구에게 이 집을 소개하게 된 것이죠. 출국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소피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소피아가 저를 보고 달려옵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녀를 환영하며 말합니다. 어서 와,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요. 소피아가 놀란 눈으로 말합니다. 한국어로 말하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대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녀의 한국 가이드가 되어줄 거라고,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줄 거라고 말했어요.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소피아에게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면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맛있는 음식, 편리한 대중교통,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까지. 소피아는 처음에는 문화 충격을 받는 듯 했지만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 위로 잔잔히 내려앉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소피아가 불현듯 말합니다.
이제 이해했다고요? 왜 제가 여기에 남았는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소피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를린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대요. 단지 여권의 편리함이나 직업적 이점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말했던 그 신뢰와 소속감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대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직접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이요. 소피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단지 국적을 바꾼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철학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진대요. 제가 진짜 행복해 보인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중국적자로서의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문제였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제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것이었죠.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소피아,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한국 여권의 힘은 단지 국가 간 신뢰뿐 아니라 변화와 기회의 문을 여는 상징이 된 것 같아요. 강물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장소에 완전히 속해 있다고 느꼈어요. 베를린은 여전히 제 과거의 일부였지만 서울은 제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것은 한 장의 여권이었죠. 그 여권, 제 인생을 바꾸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